눈부신 산업발전으로 이룩한 풍요로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 뒤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들이 있다는 걸.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UN 난민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이곳에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유엔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인재들이 모인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인데요. 그만큼 산하기관의 수와 종류도 많아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인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내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국제기구에 진출한 UN 난민기구 정보보호 책임자 최운호 박사, 그리고 라오스를 비롯한 세계 5지를 돌며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현장 경험을 쌓아 현재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임형준 소장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유엔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른 두 사람의 유엔 입성기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유엔 유럽본부를 비롯해 유엔 산하기구에 직결지인 스위스 제네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유엔 난민기구에서 정보보호 책임자로 있는 최운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 난민기구에 근무하는 최운호 박사입니다. 환영합니다. (2011년) 기준 세계 난민 숫자는 약 4,200만 명. 유엔 난민기구는 무슨 일을 하고 그중 최운호 박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국제난민기구는 전 세계에서 전쟁, 기아, 질병, 어떤 위기가 닥치면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전쟁 시절에 우리 피난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캠프에서 잘 정착하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 최소 160개 이상의 필드 오피스와 또 그리고 200개 이상의 캠프에서 저희들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 정보는 그 어느 정보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책임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들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만큼 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국제 진출을 꿈꿔왔다는 최운호 박사.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정보사회진흥원에 처음 들어가서 전자정보 구축이라는 일을 하게 됐고,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 가서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그런 업무를 했고요. 또 금융기열자원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전체에 대한 책임자를 맡으면서 제 나름의 꿈을 계속 국제무대에 초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사람도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그의 국제기구 진출 팁.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어떤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선정이 되면 그 잡 디스크립션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한다는 자격증도 필요할 거고, 석사학위가 있거나 박사학위가 있거나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현장 경험이나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잘 맞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영어 이외에도 불어, 스페인어를 언어적인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전공을 선택했고, 또 거기에 관련한 국제 자격증들을 매 1년마다 한 개씩 따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 인터뷰 절차에서도 이런 많은 경험과 국제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받았고,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메일로 코멘트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중받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저기 직원들이 제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운호 박사.
미래의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자신이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자기 분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이 대학에서의 전공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대학 졸업 후에도 어떤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져서 국제기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국제기구의 시험만 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 이메일 영어, 토론에 강해지는 영어 이런 자기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적인 영어들을 준비한다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또는 대학생들이 한국에서만 직장을 구하지 말고 국제 무대에 쉽게 아주 많이 진출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꿈은 가까이 있습니다. 세계 오지를 돌며 기아 없는 세상을 꿈꾸던 청년이 몇 년 후 세계 식량계획 WFP의 한국 사무소 대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WFP 한국 사무소 소장 임형준입니다. (1950년대엔) 세계 식량계획의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 현재는 지원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 사무소가 이곳 광화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영준 소장은 지난해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한국 사무소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이라는 세계 식량 계획 WFP.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세계 식량 계획은 이름 그대로 식량을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을 이제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 식량으로 도움을 주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92개국의 사무소가 있고 75개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해요. 긴 시간 세계 곳곳의 기아 현장을 누비며 구호 활동을 했던 임영준 소장. 같은 기구이지만 현장직과 국내 전문직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이제 사람을 도우는 최전방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여기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최전방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식량을 가지고 사람을 주는 거와 식량을 얻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하는 일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현장에서 식량을 나눠주는 것,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모두 결국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임영준 소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매일같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본부와 소통하는 일도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위로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발 생명을 구하고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지금 논의를 한국 정부하고 하고 있고 그거를 본부에 이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모든 국제기구 진출자들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특별함 혹시 느끼셨나요? 남다른 진출 계기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좀 넓은 세계를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 어릴 때의 꿈인 이제 배낭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 70몇 개국, 80개국을 다녔는데요. 그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어린아이들이 과일 장수가 버린 썩은 과일을 그걸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또 장님인 아이가 제 다리를 잡고 울면서 먹을 걸 달라 그러고.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된 그는 배낭 하나 메고 떠난 세계 여행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국제기구로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데요. 하지만 그의 굳은 의지에도 국제기구 진출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처음에 이제 유엔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일단 유엔에 다녔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인터넷, 지금처럼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엔을 가려면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대학원 들어가서 인턴십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 어플리케이션을 너무나 많이 냈어요. 100군데 넘게 전 세계에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외국어도 몇 개 할 수 있는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그에게 인턴십의 벽은 높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며 필요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뜨거운 열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느냐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그 맞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력들을 만드느라고 또 대학원에서 NGO 자원봉사 활동도 했고 또 대학원에서 뭐 원우회 회장도 했고 이런 관련 경력들을 리더십, 그다음에 자원봉사, 연구조사 이런 것들을 경력을 차곡차곡 채워나갔죠. 이렇다 할 선배도 없었고 자료는 더더군다나 없었던 그 시절. 오직 열정과 의지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임 소장이기에 후배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노력과 태도입니다. 능력은 일단 그 석사 이상의 학위와 또 자기 분야에 확실한 그런 전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어가 확실해야 됩니다. 일단 영어는 기본이고 유엔 공용어 6개 중에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태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갖춘 사람들만이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WFP에서 도움이 되는 전공을 말을 하면 일단 개발 분야에 폭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분야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송 분야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공부를 하신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 영양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환영을 합니다. 그의 바람대로 세계 식량 계획에 들어가 가난한 나라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어깨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는 등 구호 활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매일같이 부딪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국제기구를 꿈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 정말 오고 싶으면 이제 인턴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는 임 소장. 어떤 이유로든 국제기구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에 가시가 박히면 발이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 배고픈 사람이 15명이나 7명 중에 1명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아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함께 잘 사는 세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야망보다는 정말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포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앰비션보다는 에스피레이션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분들이 이런 국제기구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엔 난민기구 정보보고 책임자인 최운호 박사,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임형준 소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유엔 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최근 유엔 내에서도 한국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유엔 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인의 우수함을 더 많이 알리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죠?